사랑의 습관.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하지만 사랑의 완성은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만나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는 것을 알아가는 때 시작되며,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만나 주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다. 불편하고 서걱거리더라도 나에게 익숙하던 방법과 내가 좋아하던 방법을 버릴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는지. 기본 수학의 정석을 푸는 사람도 있고 실력 수학의 정석을 푸는 사람도 있듯,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문과로 가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과로 가듯, 사랑을 잘하는 사람과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살면 안 되는 걸까? 사랑을 잘하는 사람과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치대며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은 온통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 투성이고, 사랑 아리를 하다가 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에 이별도 상처도 부작용도 많다. 수학은 공식이라도 있지. 사랑 그 어려운 걸 왜들 하려고 하는지. 기억의 속도. 기억 속에 있는 누군가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너를 만난 순간 내 대뇌 피질에 언제나 네가 붙어 있었던 것처럼 너를 기억해내는데 0.1초도 걸리지 않았고, 네가 한 말들과 약속들을 네 앞에 꺼내놓는데 단 1분도 지체되지 않았다. 숨 한 번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듯 내 기억이 너에게 접속되자 나는 숨이 터질 듯 얼굴이 빨개졌다. 너는 웃었고 미친 듯이 너에게로 달려가는 내 기억이 민망해 나도 웃음으로 바람을 내 얼굴을 식혀주었다. 몇 년을 묻어두고 돌아가며 애써 지은 사람인데 허망하게도 순식간에 모든 게 탄로 나버렸다. 이젠 나 많이 사랑해줄게. 문득 눈을 감고 내 얼굴을 기억해 보았다. 잘 생각나지 않던 공백에 당황스럽게도 네가 침범해 들어왔다. 가지런하게 잘 정돈된 눈썹, 양쪽 눈에 다른 크기로 자리 잡은 쌍꺼풀, 푸른 수염이 시작되는 위치, 날렵한 콧날까지. 내게서 이미 멀어져 버린 너의 얼굴은 이렇게도 세세히 또렷한데, 수십 년을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온 내 얼굴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내 얼굴과 공존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산 시간은 많지 않았나 보다. 너만을 들여다보고 너만을 쳐다보며 살았고, 내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너만을 바라보았는데, 너는 이미 내게서 떠났고 내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잊었던 내 얼굴이 가벼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네가 그리워서 흘린 눈물은 아니다. 바보처럼 내 얼굴을 잊고 산 나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이다.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 배가 부를 때는 식사를 멈추고 졸릴 때는 자면 되는데, 눈물이 흐를 때는 어느 타이밍에 멈춰야 하는 걸까? 누군가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줄 때까지일까? 온몸의 수분이 말라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일까? 울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날 때까지일까?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까지일까? 눈물을 그쳐야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혼자 있다 눈물이 터질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어떤 동기나 계기 없이 눈물을 멈추기엔 울고 있던 나 스스로에게 무한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땐 잘못 걸린 전화라도 와주길. 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고상하게 눈물을 멈출 수 있게. 30 나쁘지만은 않은걸. 20살은 빨리 30이 되어 단단해진 어른으로 살고 싶었다. 30이 넘은 우리는 30이 되어도 딱히 변하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30의 우리들도 여전히 아프고 치이며 행복해하다 휘청거리기도 한다. 죽을 것 같다가 엉겁결에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기쁨의 순간도 온다. 30이 된다는 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잘 견뎌내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쁜 순간에 도리어 담담해지는 경험도 이때쯤 찾아온다.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나이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니까. 30 생각보다 멋지진 않지만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다. 나만의 위로 레시피. 그런 날이 있다. 기억의 습작이나 30 즈음에 혹은 편지류의 음악을 틀어놓고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들의 노래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 같아 한참을 들으며 따라 불러보기도 하지만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더 깊이 가라앉는다. 방법을 바꿔본다. 로맨틱 코미디나 엽기적인 그녀류의 영화 혹은 명랑 순정 만화를 보는 것. 남들이 깔깔대고 웃는 장면에 생뚱맞게 눈물이 터져 나오지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좌충우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나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 괜한 위로가 된다.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쓰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넌 할 수 있어 하며 주먹 불끈 쥔 격려보다는 힘들지 하고 토닥이는 따뜻한 품. 나라고 언제나 밝게 질주할 순 없으니까. 나도 가끔은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밤이 아직도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언니가 언젠가 그랬지. 어릴 적 거대한 꿈들을 꾸고 세상에 획을 긋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생각만큼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고. 언니가 치열하게 발 딛고 일어난 곳은 생각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다고. 그리고 결국 이 정도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언니, 꼭 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언니가 둘러주는 울타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도감을 느끼는지. 언니의 그늘 아래로 내가 달려가 얼마나 자주 쉼을 얻는지.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언니가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거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마치 등대처럼 언니는 자기를 비추진 않지만 사람들이 길을 잘 찾도록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니까.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언니는 이렇게도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니까. 인생을 사는 4가지 방법. 사는 것은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때에,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능동적으로 살게 되는 때에, 살아내는 것은 살기 위해 애쓰는 때에,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흐르는 대로 삶을 놓아두는 때에,
우리는 삶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이 네 개의 범주를 돌고 돈다.